네, 11월 3일입니다. 어제 우리가 CSS 박스 모델에 대해서 살펴봤었고요. 이제 오늘은 첫 번째로 리스트, UL 태그나 OL 태그로 들어가는 목록 정의 태그들이 있었어요. 얘네들을 제어하는 방법이랑 그 다음에 표 만들 때 쓰는 테이블 관련 속성들이에요. 예전에 우리가 테이블 관련했을 때 일단 문단 관련 요소요. 목록 정의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이제 넘버링이 들어가거나 앞에 이렇게 땡땡이들이 표시가 되기 때문에 얘네들을 좀 어떻게 해야만 좀 디자인을 꾸밀 수가 있어요. 왜냐면 이 목록 정의 태그가 제일 많이 쓰이는 곳이 메뉴 구성이라고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메뉴를 만들기 위해서는 일단 얘네들부터 어떻게 한 다음에 이제 그 크기라던가 그 위치 같은 거를 배정을 해줘야 되거든요. 네,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걸 처리하는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표 같은 경우는 표의 영역을 확인하기 위해서 억지스럽게 지금 이렇게 테두리를 치긴 했는데 테두리가 일단 이중으로 들어가서 좀 이쁘지도 않고요. 그 다음에 이 테이블 태그에서는 HTML 속성은 지금은 다 안 쓰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이 borders라는 값을 빼버리면 아예 테두리가 아무것도 안 나오거든요. 그럼 이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표 형태랑 좀 거리가 있잖아요. 이럴 때 좀 이쁘장하게 꾸미는 방법,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특히 테두리 같은 경우는 값을 키우면 어마무시해져요. 되게 못생겨져요. 절대 쓸 수 있는 속성은 아니에요. 목록 정의 태그는 UL이나 아니면은 OL 태그를 사용을 한 다음에 혹은 OL 태그를 사용한 다음에 리스트의 항목들을 li라는 태그로 표현을 했었습니다. 여기에서 소개해드리는 이 속성들을 UL이나 OL 태그에다 적용할 경우 목록에 들어있는 리스트 아이템 전체에 대해서 설정이 되고요. 혹은 특정 li 태그 하나한테만 지정할 경우에는 그 리스트 목록 중에 하나만 개별적으로 설정을 하는 거예요. 자, 먼저 리스트 스타일 타입. 목록의 머리 기호 모양을 설정해요. 기본적으로 넘버링이 이렇게 들어가거나 아니면 이렇게 블랙리스트로 땡땡이들이 들어갔었죠. 이 기호를 정하는 특성을 지정하고요. 리스트 스타일 포지션은 이 땡땡이들을 들여쓰기를 할지 내어쓰기를 할지 설정을 합니다. 이 목록들을 사전에 정해진 기호 말고 내가 만든 아이콘 같은 거로 설정하고자 하실 때는 리스트 스타일 이미지라는 특성을 쓸 수 있고요. 이 세 가지 속성을 공백으로 구별해서 일괄적으로 명시하는 특성은 리스트 스타일입니다. 그럼 이 각각의 속성들의 값이 어떻게 들어가는지 한번 보면 리스트 스타일 타입 논이라고 하면은 아무것도 표시되지 않아요. 사실상 그냥 얘만 쓴다고 보시면 돼요. 얘만 쓴다고 보시면 되는 게 그 목록에 나오는 그 블러 땡땡이들이 오히려 디자인을 꾸미는데 방해가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아예 없애버리고 내가 원하는 디자인을 넣는 경우가 많아요. 자, 그 다음 디스크 기본값이에요. 검은 원형 UL 태그의 기본값이고요. 디시멀 1부터 시작하는 10진수 OL 태그 기본값. 서클은 원형, 스퀘어는 사각형, 어퍼 로만, 로어 로만, 로마자 표기고요. 어퍼 알파, 로어 알파는 대문자, 소문자 알파벳입니다. 얘네들 말고 다른 스타일을 지정하고자 하실 때는 이제 이미지를 직접 만들어서 쓰시면 되고요. 리스트 스타일 포지션 같은 경우는 인사이드와 아웃사이드 두 개가 있어요. 목록의 머리 기호를 들였을지 내었을지. 그리고 리스트 스타일 이미지는 리스트 스타일 이미지라고 한 다음에 URL로 이미지 파일 경로를 지정하시면 돼요.
1번 예제에서는 UL 태그 4세트를 놨어요. 일단 CSS는 바디에만 이렇게 들어있는 상태예요. 자, 그럼 이제 기본 상태니까 전부 이렇게 이게 기본값 디스크였죠. 까만색 원이요. 이렇게 표시가 되는데, 자, 첫 번째 리스트 1이라는 클래스를 갖는 애한테 리스트 스타일을 어퍼 로만이라고 지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목록들이 이렇게 대문자 로마자로 바뀌는 거예요. 그 다음에 리스트 스타일 포지션을 인사이드라고 지정하면은 이렇게 들여쓰기가 되는 거죠. 인사이드, 아웃사이드밖에 없습니다. 자, 밑에 있는 두 번째 목록한테는 로어 알파 그리고 아웃사이드. 기본값이 아웃사이드니까 위치에 대해서는 딱히 변하진 않을 거예요. 자, 제가 img 폴더 안에 닷이라고 하는 이렇게 땡땡이 아이콘을 그림 파일로 하나 드렸어요. 기본적으로 제시되는 이 알파벳이나 디스크가 모양이 마음에 안 드실 때는 이렇게 이미지 파일을 준비한 다음에 리스트 스타일 이미지 URL 하고 괄호 안에다가 이미지 파일의 경로를 지정하시면 이렇게 미리 준비한 아이콘으로 대체할 수 있고요. 자, 리스트 포입니다. 이 안에요. 각각의 li 태그한테 제가 클래스를 다 하나씩 줬거든요. 얘네들을 이제 각자 하나씩 제어를 해보려고 해요. 리스트 4 안에 있는 서클, 디스크, 스퀘어, 디시멀, 로만, 어퍼 로만 뭐 하나씩 다 줬습니다. 값을 하나씩 이렇게 다 바꿔가면서 줬어요. 모양이 이렇게 다 제각각 나오는 거죠. 요것들 중에 마음에 드시는 게 없으면 직접 이미지를 쓰시면 되는데 대부분의 경우는 그냥 논이라고만 합니다. 자, 지금 여기 마지막에 있는 항목을 보면은 분명히 앞에 붙어 있는 저 블럿을 논이라고 해서 없앴는데 안으로 좀 들여쓰기가 되어 있죠. 이게 목록 정의 태그가 스스로 패딩 값을 좀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위쪽으로 좀 이렇게 간격이 생기셨잖아요. 얘가 스스로 또 마진 값도 갖고 있어요. 위아래로는 마진이 작용하고요. 좌우로는 패딩이 작용을 해요. UL이나 OL 태그는 패딩 레프트와 마진 탑, 마진 보톰에 대해서 기본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div 태그랑 스팬 태그를 제외한 모든 태그들이 패딩이나 마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기본값을 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p 태그를 연속으로 2개를 썼을 때 문단 간에 약간의 간격이 좀 생겼었잖아요. 이게 p 태그가 기본적으로 아래쪽 방향으로 마진 값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냥 갖고 있기만 하면 괜찮은데 그 기본값의 크기가 웹브라우저마다 좀 달라요. 그래서 어떤 브라우저에서는 이 문단 간의 간격이 한 10픽셀 정도 떨어진다라고 하면은 어떤 브라우저에서는 한 13픽셀 정도 떨어지고 그래요. 그래서 브라우저마다 사이즈가 다르니까 우리가 수치 계산 같은 거 할 때 좀 어려워진다는 거죠. 브라우저 간의 차이를 다 가늠하려면. 그래서 보통 마진이나 패딩 같은 기본값을 갖고 있는 애들은 전부 다 그냥 0으로 강제 세팅을 하고 시작을 해요. 그러면 에브리바디 전부 0이 돼버리니까 다 0이 돼버리는 거니까 처음부터 같이 계산을 해버리면 똑같아지잖아요. 보통 이런 걸 이제 초기화 처리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단순히 div 태그를 중첩해서 쓰는 거랑 같은 효과예요.
그 메뉴 같이 순차적인 의미가 필요한 경우 목록 정의를 씁니다. 메뉴 같은 거 만들 때 div 태그를 중첩해서 만드시는 경우도 있어요. 없진 않아요. 근데 시각적인 디자인에서는 결과물이 똑같을지 모르겠지만 시멘틱적인 효과는 전혀 없는 거죠. div 태그를 쓸 경우에. 그래서 메뉴는 목록 정의 태그를 사용하는 게 거의 국룰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메뉴를 만드는 데 필요한 기본 초기화 과정이에요. 자, 바디 태그의 마진하고 패딩 0으로 놓고요. A 태그는 밑줄 제거, 검은색, 글자 크기 정도만 설정했습니다. H1 태그로 제목 좀 주고요. P 태그 부여하고 목록 정의, 그리고 밑에는 카피라이트 줬어요. 크롬 브라우저 개발자 도구로 각각의 태그를 이렇게 찍어 볼게요. 자, 이게 지금 H1 태그인데 파란색 영역은 width height 영역이에요. 그리고 주황색으로 나오는 거는 이 태그가 갖고 있는 마진 값이에요. 클릭을 하면은 이 H1 태그를 클릭하면 아래쪽에 나오는데 지금 얘가 width랑 height가 이 정도의 사이즈를 갖고 있고 마진이 지금 이렇게 잡혀 있다라고 나오는 거예요. 별다른 그 CSS를 적용하지 않아도 기본적으로 이렇게 마진이나 패딩을 가져가요. 지금 얘도 P 태그인데 위아래 마진이 들어있죠. 마진이 16픽셀씩 적용되어 있네요. 자, 이번엔 목록 정의 태그입니다. 목록 정의 태그도 위아래로 마진이 있고요. 초록색으로 나오는 거는 패딩 값이에요. 근데 이 주황색이나 초록색으로 나오는 이 여백들이 브라우저들마다 싹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얘네들을 전부 0으로 없애버리고 시작하는 게 디자인을 구성하는데 오히려 편하다라는 거죠. 반면에 div 태그는 기본 마진이나 패딩이 없어요. 보시다시피. 그래서 그 HTML 짤 때 div를 그렇게 많이 쓰는 건데 그렇다고 하면은 용도를 지키지 않는 태그일 경우에는 이제 시멘틱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여기도 div, 여기도 div, 다 이렇게 div를 내버리면 이 문장들의 용도를 프로그램이 가늠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떤 게 제목이고 어떤 게 메뉴인지 프로그램이 가늠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굳이 초기화 처리를 해줘야 되는 좀 번거로움이 있더라도 이렇게 목적에 맞는 태그를 써서 이 문장의 용도는 제목이다 라는 걸 프로그램한테 알려주는 게 시멘틱입니다. 자, 그럼 이제 UL 태그한테 리스트 스타일을 논으로 줍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리스트 스타일 논으로 주는 게 거의 국룰이에요. 자, 그럼 이제 왼쪽에 있던 그 땡땡이들이 없어졌어요. 근데 여전히 지금 패딩하고 마진이 좀 붙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패딩을 0으로 없앱니다. 그러면 왼쪽에 여백이 없어졌죠. 마진도 0으로 없앱니다. 그럼 아래쪽에 여백이 없어졌죠. 위쪽 여백은 지금 P 태그가 갖고 있는 마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생겨 있는 거고요. 자, 이제 각각의 li 태그한테 볼더 보통 어제 했었죠. 아래쪽으로 선을 하나씩 넣어줘요. 이제 위에 뚜껑 닫아줘야죠. li 태그인데 end 그리고 first child라는 조건을 충족하는 거 한테 상단 태그를 쳐줍니다. 위에도 선 들어갔죠. 자, 목록 정의 태그를 사용하는 이유가 메뉴를 구성하기 위함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메뉴라는 거는 원래 클릭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잖아요.
li 태그 안에는 무조건 a 받고 시작합니다. 거의 공식이에요, 이거는. li 태그 들어가면 무조건 a 집어넣고 시작하세요. 근데 만약에 이게 우리가 요 한 줄을 다 메뉴로 쓴다라고 하면 여기부터 여기까지 다 클릭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A 태그는 딱 그 글자 위만 클릭한다고 어제 우리 확인했었죠. A 태그의 링크 영역을 이만큼 확장하려면은 얘한테 width랑 height를 부여해야 되는데 A 태그의 근본은 inline 요소예요. 그러니까 얘한테 일단 디스플레이 블록이라는 특성을 먼저 줘야만 사이즈를 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li 태그 안에 a 들어가면은 그 a는 무조건 디스플레이 블록 주시고 사이즈 부여하세요. 높이는 따로 안 줬습니다. 높이는 내용만큼 알아서 잡힐 거고요. 좌우 상하 좌우 패딩 값을 15픽셀로 주고 나머지 공간 계산해서 가득 채우라는 거죠. 이렇게 여백이 이렇게 생겼고요. 한 줄을 온전하게 클릭할 수 있게 됩니다. 목록 정의 안에서 들어가는 이 작업 과정이 거의 그냥 정형화돼 있어요. 마우스 올렸을 때 A 태그이면서 마우스 올라갔을 때 배경 색깔 초록색으로 바꿔줄게요. 거의 목록 정의 태그는 이 과정이 거의 국룰이에요. 일단 얘한테 리스트 스타일을 논으로 주고요. 패딩하고 마진을 0으로 없애주고요. 그리고 이 안에 들어가 있는 A 태그한테는 디스플레이 속성을 블록으로 주고 적절한 크기, 위드스나 헤이트, 그리고 패딩 같은 걸로 크기를 잡아주시면 돼요. 거의 요거는 공식처럼 쓰입니다, 항상. 자, 표인데요. 딱 봐도 아까 맨 처음에 봤었던 HTML로만 한 표보다는 깔끔하죠. 그냥 테이블만 사용했을 때는 어떠한 꾸밈도 없어요, 기본적으로. 테이블 들어가고요. 요 캡션이라고 하는 거는 거의 쓰는 경우가 없긴 한데요. 표에 들어가는 설명글이에요. 그리고 t헤ad로 제목행, 그 다음에 t바디로 본문. 여기가 지금 t헤ad, 여기가 t바디인 거고요. t헤ad 안에는 한 줄 들어있고 제목이니까 th로, h가 하나 빠졌네요. th로 제목들 지정해줬고요. t바디는 첫 번째 줄. 첫 번째 줄인데 첫 번째 칸이 지 혼자 로우 스판 2예요. 그러니까 지 혼자 이렇게 두 줄을 차지하고 있는 애고 그 뒤에 하나, 둘, 셋 빈칸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아랫줄은 위에 줄에 있는 애가 지 혼자 두 줄을 차지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아랫줄은 4칸밖에 못 가져가요. 이미 위에서 한 칸을 침범을 당했기 때문에.
자, 밑에도 비슷한 방식으로 표를 하나 만들었고요. 자, 표에 쓸 수 있는 속성들인데요. 캡션 사이드, 테이블의 캡션 위치를 설정합니다. 위쪽에 놓을지 아래쪽에 놓을지를 설정하고요. 보더, 표의 테두리에 대해서 설정합니다. 이 보더는 우리가 어저께 봤었던 그 보더예요. 근데 표가 각각의 칸마다 이렇게 테두리가 들어가요. 그리고 표 자체에도 테두리가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가 표에다가 그냥 보더라는 속성을 주면은 두 줄처럼 보이는 이유가 여기서 나와요. 각각의 공간에 약간의 여백이 있다는 소리죠. 자, 보더 컬랩스. 이 두 줄처럼 보이는 거를 한 줄로 나타낼지를 설정합니다. 컬랩스라고 하면은 여기가 딱 붙어서 한 줄처럼 나오고요. 다른 값은 두 줄처럼 나와요. 그러니까 기본 값이 요거고, 이 컬랩스라고 부여하면은 이런 애가 이렇게 한 줄로 표기되는 거죠. 보더 스페이싱. 요 사이의 여백을 설정합니다. 칸 사이의 여백이요. 근데 이렇게 한 줄로 표기하면은 여백이 들어갈 자리가 없기 때문에 이 컬랩스를 지정하고 나면 얘는 의미가 없어져요. empty cell. 빈 칸의 테두리나 배경색을 표현할지 안 할지를 설정해요. 그 외 각각의 셀 안에서 패딩하고 텍스트 얼라인 같은 거 쓰실 수 있어요. 얘네들을 이제 하나씩 어떻게 쓰는지 볼게요. 자, 마이 테이블 표예요. 캡션 사이즈를 보통으로 지정하면은 이 설명글이 아래로 내려와요. 탑이라고 하면은 설명글이 위로 가고, 보통이라고 하면 아래로 가고요. 자, 보더 1픽셀 검은색으로 칩니다. 그러면 이 테두리는 표 영역에 대해서만 테두리를 치는 거지 각각의 칸에 대해서는 테두리를 안 쳐요. 표 영역만 테두리를 쳐요. 보더 컬랩스 테두리를 한 줄로 지정한 거고요. 자, 요건 조금 이따가 제가 주석 풀고 확인해 드릴게요. empty 셀을 show라고 하면은 빈칸을 보일지 안 보일지를 설정하죠. 지금 여기 주석으로 막아놓은 거는 조금 이따 값을 바꿔가면서 결과를 비교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th 제목칸에 배경 색깔 회색으로 줬고요. td랑 th한테 테두리를 1픽셀로 줍니다. 그럼 이렇게 테두리가 쳐지죠. 자, 여기서 보더 컬랩스를 컬랩스로 줬을 때랑 얘를 컬랩스를 주석으로 막으면 테두리가 이렇게 두 줄로 가요. 요 특성이 테두리를 각각의 칸마다 테두리를 이렇게 칠 건지 아니면 그냥 이렇게 한 번에 갈 건지 이걸 결정하는 속성이거든요. 기본 값이 두 줄짜리인 상태라서 얘는 지금은 주납 안 하고요. 이 상태에서 보더 스페이싱을 10으로 주면은 이 간격이 10만큼 늘어나요. 이렇게 못 써먹겠죠? 그러니까 요 두 개는 그냥 생각하지 마시고 테이블에 보더 컬랩스를 주는 건 그냥 무조건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게 낫고요. 자, empty 셀을 hide로 바꿔볼게요. 그럼 지금 이렇게 한 줄짜리에서는 티가 안 나거든요. 근데 테두리를 두 줄로 나오게 해보면은, 자, 지금 여기 안 그려졌죠? 그려지죠? 이 차이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테두리를 한 줄로 그려버리면은 요 empty 셀이라는 특성도 별로 감흥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보더 컬랩스를 컬랩스라고 주면은 전혀 의미가 없는 속성들이에요. 근데 디자인 구성상 얘를 주는 게 아무래도 여러모로 표를 꾸미는데 유리하니까 이 속성들은 그냥 잊어버리셔도 될 것 같아요. 자, 너무 따닥따닥 붙어 있으니까 각각의 칸에다가 패딩, 안쪽 여백을 좀 잡아줍니다. 안쪽으로 여백이 좀 생기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내용을 틱이랑 TH에 대해서 텍스트 라인 센터 내용을 가운데 정렬시킨 거고요. 네. 이런 식으로 이제 표를 꾸며줄 수 있어요. 표가 쓰이는 곳이 굉장히 다채롭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잘 익혀놓으시면은 여러모로 쓰실 일이 많을 거고요. 지금은 제가 딱히 위드스 헤이트를 부여하지 않았는데 만약에 테이블한테 위드스를 뭐 600픽셀로 부여했다 라고 하면 전체 표의 넓이가 600이 됩니다. 이때 넓이는 각각의 칸이 알아서 가져갈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진 오토라고 주면 가운데 정렬이었죠? 그럼 표가 화면 가운데 오겠죠. 지금은 테이블 단위에 대해서만 위드스를 부여했기 때문에 각각의 칸들이 넓이를 자기네가 알아서 가져간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중에 TH 중에 첫 번째 칸에 대해서 위드스를 200픽셀 정도 부여하면 아까 제가 전체를 600으로 줬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칸이 혼자 넓이를 200을 차지하는 거고 나머지 애들이 400을 나눠 가져요. 그래서 각각의 칸들의 넓이를 개별적으로 주실 수 있고요. 첫 번째 줄의 넓이를 200으로 지정하면 나머지 밑에 줄들은 다 200 따라갈 수밖에 없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각각의 칸에 대한 위드스 헤이트 부여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1교시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4시까지 정리해 보시고요. 10분 쉬었다가 4시 10분에 뵙겠습니다.